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2015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증인선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양국은 보건소장 임용표 상기 본인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이 증인이 벌을 받기로 명사합니다. 2015년 12월 3일 증인 임용표. 보건소장 임용표입니다.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소 직책 개편 및 담당들이 바뀌었습니다. 인사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김창현 보건행정 담당입니다. 오경희 위생관리 담당입니다. 박필려 통합건강증진 담당입니다. 박창교 예방의학 담당입니다. 조윤석 진료지원 담당입니다. 보고 순서는 목표와 방향, 주요 성과와 아쉬웠던 점, 주요 업무 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표와 방향, 주요 성과와 아쉬웠던 점은 생략하고 2015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고 별책으로 제출된 감사 자료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자연치유센터 전문기관 위탁 운영입니다. 잘 보존된 자연 환경을 활용한 저탄소 녹색 성장의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추진 실적은 청춘양구 자연치유센터 준공식을 지난 7월 2일에 실시하였으며 테라피 센터는 침령 한의원과 발효시설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청심국제병원과 업무협의를 실시하였습니다. 헬스케어하우스는 약수 산채 마을 영농조합법인과 이따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12,713명이 방문과 1억 9,700만 원의 수입을 달성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청춘양구 자연치유센터 홍보와 의료관광을 위한 업무협약을 실시하여 운영의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DMZ 60주년 약수평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 사업으로서 숙박, 찜질방, 조경 및 토목 등을 추진한 사업입니다. 조경 및 부대시설이 8월 4일에 준공되어 현재는 약수산채마을 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자연치유센터 운영 및 홍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으로서 보건기관 기능을 통해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군량보고 진료소는 7월 6일에 중축 및 개보수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방산면 보건주소는 6월 24일에 개보수 공사를 완료하여 현재 정상 진료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의료장비를 3월 중에 구매 완료하였고 2016년도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 계획을 8월에 보건복지에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6년도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이 확정이 되면 조기 발주하여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건강 수준 향상 및 평생 건강관리 체계 구축으로서 첫 번째, 지역사회 통합건강유지 사업 추진입니다.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 확산 및 예방 중심 건강관리로서 추진 실적으로는 찾아가는 경로당 운영 40개소 1,433회 운영과 건강걷기대 4회, 어린이집 통합건강교실 운영 17개소 680명 임명, 캠페인을 4회 운영하였고 향후 계획으로는 어르신 건강체조 경연대회를 12월 8일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통합건강증진 사업을 활성화하여 활기찬 양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두 번째 청춘 양구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건강취약지 마을을 대상으로 통합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추진 실적으로는 남면 창일이 마을에 대한 사업 설명회와 암표지사 검사 등 프로그램 운영 32회 744명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제4회 강원도 경로당 프로그램 발표대회에 참가 행복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과 보고회를 12월 중에 개척토록 하겠습니다. 10쪽 세 번째, 지역사회 건강중심 금융지원 서비스 사업입니다. 금융클리닉 등록관리, 전면금융구역을 관리하는 것으로서 추진실적으로는 267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우편 홍보 2006개소, 민간 합동점검 3회, 금연교육 94회 7,784명, 홍보 캠페인 38회 14,727명을 전개하였고, 향후 계획으로는 금융구역 대상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교육, 홍보 캠페인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2조 네 번째, 임산부 영양 플러스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임산부 영유에 대한 영양관리로서 추진실적으로는 등록관리 773가구 1,084명, 보충영양식품 공급 20회 2,182명과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사업 전후 영양평가 실시와 사업 대상을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3조 출산 재고를 위한 임신 출산 지원 사업입니다. 모성 어린이 건강을 위한 임신 출산 육아 등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추진실적으로는 임산부 등록 180명, 관리 443건을 실시하였으며 영유아 184명에 대한 등록 관리를 하였습니다. 다산가구 지원 108명 8,247만 2천원, 출산기념 탱아리 보급 178개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임산부 영유아 등록 관리와 다산가구 지원 미술과 의료비 지원 등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14조 지역 소요계층 보건의료 안정망 강화로서 첫 번째, 방문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주민 중 건강위험 요인 및 건강 문제가 있는 대상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으로는 신규 가구 조사 15가구에 대한 질환별 집중 사례 관리와 연계 서비스 등을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취약계층 건강행태 개선과 만성질환, 합병증 예방관리를 통한 방문 의료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두 번째,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대상 질환은 만성피부염증 등 134종,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추진실적으로는 등록 환자 관리 3종 6명과 의료비 지원 196건을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신규 환자 발견과 의료비 지원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세 번째, 포괄적 암관리 및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암 조기 검진과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추진실적으로는 국가암 무료검진 3,825건,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등 재가암 환자 관리 153건 등을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암 조기 검진과 의료비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6조 네 번째, 소외계층 및 건강증진 운동 지원 사업입니다. 안나이집 시각장애인협회의 건강체조교실 운영 및 건강행태를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적으로는 2기에서 25명에 대하여 주 2회 운동 프로그램 운영과 건강행태 개선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17조 사전 예방적 질병관리 체계 마련으로 첫 번째,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정신질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 107명과 외래진료 11회 462명, 가족교육 3회 46명과 자살 예방을 위한 고위험금 등록 및 사례관리 21명, 농약안전보관함 배부 4개 마을 165개를 보급하였고, 생명사랑지킴이 발대식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고위험군 집단 프로그램 운영과 농약안전보관함 9개 마을에 대한 정신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9쪽 세 번째,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입니다. 중증 재가 및 미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시적으로는 장애인 등록관리 125명, 방문 무료진료 43회 132명, 재활기구 대여 등을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환자 등록관리와 재활 프로그램 운영에 충실을 기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으로서 첫 번째, 노인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1번, 노인 의치 보철 사업 추진시적으로는 구강검진 225명, 의치시술 26명을 실시하였고, 향후 계획으로는 대상자의 의치관리 및
구강보건 서비스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번, 무료치 보철 사업 본인 부담금 지원 사업으로서 만 15세 이상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군비로 무료 시술하는 것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무료치 시술 20명을 실시했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방문 건강관리 사업과 연계하여 대상자 선정과 구강보건 서비스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조 세 번째, 의치보철 사후관리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검진 및 교육 및 36명, 사후관리 22명을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기시술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조 두 번째, 어르신 건강체조 경영대회입니다. 경로당별 건강체조 교실 운영 및 어르신 건강체조 대회를 실시하는 것으로서 추진 실적으로는 건강체조 경영대회를 5월 8일에 실시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12월 8일 개최를 목표로 추진하고 우수 강사에 대한 포상도 강구할 예정입니다. 23조 치매관리 사업입니다. 60세 이상 주민과 치매 예방 관리가 필요한 자에 대한 사업으로서 추진 실적으로는 치매검진 1206명과 신규 등록 23명, 관리 194명 등을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치매 조기검진 영준 실시, 치매 환자 등록 관리, 인지 재활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24조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강화로서 첫 번째, 급성 감염병 예방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메르스 예방 활동 추진과 방역 소독 422회, 모기 퇴치 용품 배부 11,028개, 예방접종 5,470명 등에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메르스 예방 활동 등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조 두 번째, 만성 감염병 예방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중고등학생 결핵검진 784명, 성병 및 에이즈 예방검진 445명, 기생충 검사 3,648명 등을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결핵 예방 및 퇴치, 성매개 감염병 및 에이즈 예방 관리에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조입니다. 의약업소 관리 및 응급의료 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의약업소 32개소, 응급의료기관 1개소에 대한 사업으로서 추진 실적으로는 분만치약지 외래산부인과 지원과 응급의료기관을 지원하시며 또한 이내병원 휴전에 따라 외래산부인과를 양성심병원으로 변경 지정하여 11월 23일부터 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의약업소 지도점검 1회 15개소, 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지도점검 9개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분만치약지 외래산부인과 운영비 지원과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 가정 내 폐의약품 수거 처리, 온열질환 한냉 감시체계 운영, 의료 전달 체계 구축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27조 위생업소 선진화 및 식품 안전관리 강화로서 첫 번째, 고객 만족을 위한 위생업소 서비스 향상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위생영업주 위생교육과 모범습정관리, 전국체육대회 관련 숙박업소 배정, 강원도 미용 경진대회 개최, 불법 영업 근절을 위한 행정처분 등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건강진단 사전 안내문 발송, 위생업소 친절 서비스 홍보 및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8조 두 번째, 식품위생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식품 적개업 식당급 숙소, 식품 제조 및 즉석 제조업체로서 추진 실적으로는 청소년 유해업소 점검 3회, 학교 주변 식품 판매업소 지도 점검 183개소, 식품수거검사 10회 162건, 식중독 예방 관리를 위한 교육 4회 457명, 조리기구 미생물 검사 27건 등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식품 유통 판매업체 및 식중독 예방 관리를 위한 식품 적개업소 지도 점검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29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어린이집 및 지역집 및 지역아동센터의 역량 개선과 이주생 지도를 위한 사업으로서 추진 실적으로는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개소와 사업 설명회, 식단 보고,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환경 도마 등 61점을 지원, 순회 역량 지도 및 위생 지도 2회, 어린이집 원생 학부모 영양교육 4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순회 방문 교육 및 지도 점검과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물품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하반기 군정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리고 또 칭찬할 일이 하나 있어가지고 요즘 경로당 우리 그 관광기조교실 운영과 관련돼서 본 의원은 제가 이렇게 마을에 가보고 경로당 가보면 제 자신도 되게 들쑥들쑥대고 하는데 되게 아주 그 고무적인 것 같아요. 지금 계속 그 어르신들이 그 마을에 가보고 경로당 가보면은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준비를 잘 하시고 또 다음 주에 또 경연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나름대로 준비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강사님들에 대한 어떤 그 이제 우수 강사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주신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주시는 겁니까? 일단 그 연말에 이제 포상을 하고요. 얼마씩 줍니까? 연말에 이제 군수님 표창을 출시하고 그다음에 그 우수 강사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뭐 아직까지 뭐 상금 지급하는 건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일단 포상만 하고 내년에 이제 그 우수 강사에 대해서 뭐 같이 뭐 간담회를 같이 하면서 같이 뭐 여론을 들어본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 좀 뭘 주셔야지 표창장만 주면 어떡하지? 뭘 주세요? 하여튼 그거는 그거 저 좀 군수님 표창은 저기 선거법 때문에 뭘 못 주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보건소장님이 저희가 별도로 저기 강사비 들고 예산 세우셔가지고 그분들 그 뭔가 주셔야 돼요. 진짜 주말 되면 우리 걷기 대회 할 때 나오셔가지고 프로그램 하신 분들 나오셔서 하고 모든 국민들이 그분들 고생하는 거 아는데 저 보건소 예산 일부 저기 내년도 예산에 세우셔가지고 강사님들에 대한 어떤 그 프로그램 준비하시는데 또 좀 새로운 그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할 때는 좀 기존에 있던 것보다는 더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거 진짜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뭐 많은 성적도 내고 하시는데 마을마다 지금 보시면은 지금 혈안이 돼 있는데 가보니까 저보고 들어오라서 같이 뛰고 그랬는데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하시는데 우수 강사님들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저기 보건선생님이 예산 세우셔가지고 표창도 중요하지만은 나름대로 어떤 격려할 부분이 좀 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하여튼 저희가 그 우수 강사에 대해서는 하여튼 격려하고 하여튼 포상할 수 있는 거를 다시 한번 또 강구해요. 올해 주세요, 올해. 올해 준비하셔가지고 주셔야지만 그분들도 진짜 흥이 나서 하시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몇 분이나 됩니까, 강사분들이? 강사가 지금 한 3명 정도 대충 제가 정확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정도. 40개 마을을 지금 예, 순회하시면서 예, 그래서 하는데 한 두세 명이 이제 한 강사가 2개 마을 뭐 3개 마을 하는 게 있고요. 현재 14명입니다. 14명. 10명입니까? 14명이요. 14분입니까? 예, 예. 되게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나름대로 새로운 프로그램도 많이 준비하시고 하는데 이건 연말에 잘 경연대가 잘 끝나시고 나름대로 평가하실 때는 좀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하셔가지고 좀 어떤 그 격려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지금 우리 그 모범음식점하고 숙박업소 또 유생연합회에서 관리하는 데가 또 몇 군데 있죠? 뭐 있죠? 또 모음점이 18개소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럼 관리하는 게 음식업, 숙박업 또 뭐 있죠? 그쪽에 제조업도 관리합니까? 예, 유생연합회에서는 이제 그 제과점, 제과점도 합니까? 예, 휴게 음식점, 숙박, 식당 이렇게 관리하는 걸로. 그쪽이 그럼 한 400개 업소 정도 예, 한 됩니까? 384개 정도 되는 거라고 있습니다. 400개 정도. 지금 어떻든 간에 저희들이 이제 양구군에서 스포츠 마케팅을 하고 또 관광지 개발을 하면서 지금 보건소에서 나름대로 이제 위생과 관련된 부분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지만 그 위생연합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좀 적지 않다라고 봅니다. 나름대로 이제 각 업소에서 얼마씩 이 숙박업소나 일반 음식점에서 이제 회비를 내지 않습니까? 예. 그 회비를 내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위생연합회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렇게 쭉 보니까 나름대로 숙박업소에 대한 어떤 그 타 지역에 대한 어떤 그 견학도 갈 필요가 있을 것이고 또 우리 또 평창 올림픽과 관련돼서 나름대로 음식도 개발하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여성강좌에서 이제 음식과 관련된 그 프로그램이 준비돼서는 만들고 있지만 실제 식당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배우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또 인원도 제한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전체적으로 모범 타 지역의 모범 음식점이 선정되는 사례, 그다음에 새로운 그 위생과 관련된 부분 그런 분들을 좀 나름대로 그분들이 가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나름대로 우리 군에서 하는 건 있지만은 그래서 그 유생연합회에 대해 어떤 그 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좀 마련을 해야겠다. 그래서 그분들이 좀 선진지 견학을 가서 타 지역은 뭐 타 시군에 같은 경우는 일부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체 사업을 하는 것도 있고 실제로 식당이나 우리 일반 그 음식점들 개선 사업하는 거는 위생연합회에서 일부 관리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업주들하고의 그 보조금을 지급을 할 때 우리 영세상인들 지급할 때 그분들이 식당 개선을 할 때는 나름대로 그 개선할 때 새로운 그 시설물로 개선할 수 있게끔 뭔가 보고 느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계실 때 위생협회에 대한 어떤 그 보조금을 일부 지원을 해서 자부담을 일부 해서라도 잘 돼 있는 그 지역 또 업소 선발되는 기준 또 예를 들어 타 지역의 그 보건소의 어떤 선발 기준들을 보시면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너무 지역 내에 안주돼 있다 보니까 그 나름대로만 하지 실제로 발전적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본인 계실 때 우리 양구 위생연합회의 어떤 그 발전적인 거를 한번 모색을 하셔가지고 숙박이나 음식점 또 제가 좀 그런 분들이 뭔가 새로운 그 변모를 가질 수 있는 안을 좀 마련해 주시 바라겠습니다. 답변하시겠어요?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저희가 그 이사형연합회가 그 지금 회비로 이제 운영을 하면서 일부 이제 도지회나 중앙지회에 이제 일부 올려버립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전국에서 이제 울릉군 다음으로 가장 작은 군으로서 이사형연합회 운영에 좀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그 사실은 그 견학을 좀 이제 음식물 쓰레기 감량에 따른 견학을 좀 실시하려고 했었는데 저희 뭐 기자님들 바뀌고 막 그러는 바람에 올해는 좀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 갈 수 있는 방법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그 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얘기했는데 지금 저희가 그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그 조례가 지금 입법 예기 기간이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알아본 바에는 보조금을 국에서는 지급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타 시군에 위생연합회 그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례가 있는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만약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저희 군에도 그 방법을 배워가지고 뭐 보조금 조례를 한다 그러면 보조금 조례를 만들어갖고 하고 아니면 다른 뭐 사항으로 지원이 가능하다면 그 지원 사항으로 해서 타 시군 사례를 좀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하여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저거 검토해 주시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여 의원입니다. 그 동절기 농한기에 읍면 노인들의 읍면 보건소 진료 등의 진료대와 기다리시고 있는 그 시간이 좀 그냥 무덕대고 앉아 계시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다리는 것보다 음료 제공이라든가 안마기 등을 좀 설치하셔서 건강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소 예산은 소요되겠지만 적극 검토하셔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마기는 저희가 지소별로 옛날에 다 저희가 그 구유 배치를 했는데 그 주민들이 잘 이용을 안 해가지고 저 구소에 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그거 안마기가 지금 망가져 있는지 운영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하고요. 음료는 저희 그 지소 직원들이 항상 오면은 음료 어르신들한테 뭐 커피 드시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보면서 다 지원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거 좀 예산이 모자란다 그러면 저희가 언제든지 지소에 대해서 뭐 커피라든가 음료 지원 등 할 수 있게끔 예산 지원을 해주겠습니다. 여름보다 이제 겨울철에 이렇게 또 이제 따뜻한 음료 같은 게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잘하신다고는 들었지만 그래도 좀 다 관찰하셔서 그 안마기 같은 게 고장되지 않아서 다 활용해서 건강에 유지할 수 있도록 이제 부탁드리고요. 또 이제 그 국가 금연 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왜 관련해서 그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은 금연 담제 금연 지원 서비스가 지도 단속도 하고 홍보도 하고 금연 클리닉 교육 등을 해서 아주 좋은 성과가 나타나셨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몇 명 정도나 금연을 하셨는지와 본 사업의 추진 성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올해 등록은 11월 30일 현재 271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성공자가 한 163명 정도 성공을 6개월 이상 성공한 사람을 이제 저희가 성공자라 보는데 163명 정도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 155명, 여자 8명 이렇게 해가지고 성공했고요. 그 저희가 그에 따라서 그 성공자한테는 이제 올해 그 금년에 이제 그 담배 해가지고 그 건강 증진 기금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성공자한테는 그 사례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가족들도 같이 협심해서 했기 때문에 뭐 벌꿀 그 양구산 꿀을 이제 하나씩 드리는 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그 행사장에 가보면 꼭 이제 이렇게 직원들이 다 이제 뭐 주말이라도 나오셔서 또 이렇게 저 지도하시고 또 건강 체크하시는 거에 대해서 늘 저희도 이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그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또 이게 더 많은 협조 부탁드리면서 또 궁금한 거 한 가지가 그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 소개가 5월 26일 날 개소되었는데 예. 거기는 이제 뭐 직원이 몇 분이시며 또 관리 그 학교 관내나 어린이집 다 관리를 하시는 건지 한번 궁금해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립니다. 그 지금 센터장 1명하고 직원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는 저희가 그 17개소입니다. 어린이집에 16군데, 그다음 지역 아동센터가 방산 하나인데 한 군데 17군데를 하는데, 요거는 그 취지가 뭐냐면은 그 어린이집이 이제 원래 그 영양사를 두어야 되는데요. 상위법에 이제 유아보육법에 보면은 저희 식품위생법은 집단급수라면 50세 이상, 50명 이상이 일일 식사를 하면은 집단급수인데 그래서 50명 이상 일일 식사를 하면은 집단급수로 등록을 해가지고 영양사를 둬야 되는데 어린이집은 그 영유아보호법에 보면은 100인 이상일 때 영양사를 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0인 이하가 되는 그 어린이집에 대해서 영양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정부에서 그러면 그 어린이집에 대해서 영양 지도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 급수에다가 영양사를 두라 그럴 수 있는 건 너무 무의미하니까 어린이 그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시군에 두어가지고 영양 지도를 하자는 취지에서 이 사업 계획이 돼서 운영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5월 달에 거기 그 보건복지부에서 그러면 해서 하시는 건가요? 예, 식약처. 식약청에서. 예, 예. 아, 그러면 그렇게 또 예전에는 그 관리를 그러면 그 각 어린이집에서 그냥 개별로 하고 위생협회에서만 하셨다가 그 요번에 새로 이제 영양사들이 이제 공급을 다 이렇게 어린이집마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나요? 예, 어린이집은 이제 저희 급식관리 지원센터 영양사들이 나와 지도를 해주고요.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옛날에 과거에는 이제 이생계 직원이 나가서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관에서 하니까 너무 딱딱하다 그래가지고 또 영양 쪽으로는 저희가 또 그 뭐 위생 쪽으로만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영양 쪽은 저희가 좀 뭐 같은 이제 보건직에서 영양사가 있는 데도 있고 저희 이제 또 없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영양 자격증이 없어가지고요. 그 지도에 좀 많이 요거는 제가 이제 그 이렇게 또 뭐 질의를 드리는 거는 저도 궁금했지만 한간에 이제 이렇게 또 그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네. 그래서 이제 또 여기 계시는 직원이나 뭐 센터장 이런 분들이 그 자격증을 가지셔야 되는 건지. 예. 그 직원은 영양사 그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럼 센터장은 이제 그 영양 교수나 네. 또 이제 그 저희 이제 보건 계통이 저 식품 이제 저 위생계 쪽으로 네. 3년 이상 그 5급 이상으로 퇴직한 분은 3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거나 6급은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또 선정할 수 있습니다. 센터장은. 그다음에 영양교사나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학위를 받았고 5년 이상 같이 영양 업무를 전공한 사람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수는 얼마 정도 되는데? 저희가 그 센터장님은 한 달에 35시간 이상 근무하면 100만 원을 주고요. 그 35시간 미만이면은 70만 원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은 이제
제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거의 한 150 내지 180선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호봉에 따라 틀립니다. 그것도. 그래서 본 의원이 요거를 질의드린 것은 제가 궁금한 점도 또 이렇게 뭐 영양사 분들 하는 건 알지만 이제 일간에 모르시는 분들은 그 조건은 이제 모르고 왜 퇴직하신 분들이 다 그런데 앉아서 일을 하시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제가 몰라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이제 질의가 들어오면은 답변을 이런 분들은 이런 자격이 계시는 분들이라야만 그런데 하실 수 자격이 되신다고 제가 그걸 좀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동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경지 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구한 마지막 페이지와 그 전 페이지에 대해서 그 DMZ 자유치유센터 그 운영 실태를 잘 받았는데요. 그 위탁 기관의 운영 실태를 우리가 월보로 받나요? 아니면은 네, 월보로 받고 있습니다. 월보를 받고 연말이나 1년 되면 운영 평가 보고회 같은 것도 합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계획을 좀 못 잡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내년 3월에 2016년 3월에 이제 연간 결산을 봐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탁비도 산정을 해야 되고 지금 시범 기간이기 때문에 하여튼 월보만 받고 시범. 예. 그래서 이제 1년이 되면 하실 계획이 예, 있는 그래서 거죠? 이제 무상 이탁에서 이제 유상 이탁으로 그리고 전환할 내용을 계획입니다. 보니까 당초에는 양구에 산약초를 엄청나게 매입을 해서 거기에 활용을 해서 연구하고 판매하는 걸 이렇게 하는데 본 의원이 거기를 이용도 해보고 이러다 보니까 콤비메드 연구소에서 많이 이게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발효는 이제 시범으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발효 약초 중에 양구군 약초를 구입하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매입은 안 일어났어요. 계약 재배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 아직 매입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당초에 이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양구 한약재를 이제 재배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시범 기간에서 좀 시일이 늦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 제품 생산을 시범으로 지금 계속 이제 만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거를 넣어가지고 어떤 약효가 있는지 지금 계속 연구하는 중에 있고요. 또한 이제 요거를 이제 판매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생계 쪽에 이제 제조강업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그거를 제조강업 허가를 이제 받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재는 한 군데에서 계약 재배를 해서 전량 판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구가 아닌 다른 집에서. 아니, 양구에서 이제 계약 재배 한 군데에서. 그럼 그게 본 의원이 이 질의는 왜 드리냐면 당초에 국비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세금으로 그런 시설을 했는데 거기 오신 의료진이 상당히 하이 클래스의 의료진이다 보니까 명성은 대단한데 우리가 당초의 취지에 맞는 그런 약초마을의 이미지에 벗어난 그런 이미지로 갈까봐 우려심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당초에 묵적한 대로 그런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의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출산장려금 지원 사항에 대해서 아까 소장님 여담입니다만 우리 군이 두 번째로 인구가 적은 군이 아니라 인구 3만 미만에 속하는 14개 시군 중에 랭킹 5위입니다. 우리 군이 옛날에는 옹진군 다음에 우리 어렸을 때 양구군이 육지의 고도라 그래서 제일 인구가 적다 그랬는데 매스컴의 발표에 보면 두 번째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본인 이것도 간단히 질의를 하자면 이제 다른 설명은 치차하고 결론은 이제 산부인과가 인해병원에서 문제가 생겨서 성심병원으로 이제 다시 재지정을 했는데 그거에 따른 출산 장려의 서비스를 행정에서 해드리려면
그 원정 출산을 하지 않게 지금 이제 산후조리원 이제 산부인과도 처음 생겼는데 그동안 없다가 옛날에는 있었지만 없다가 처음 생겼는데 거기에 또 산후조리원까지 뭐 유치한다는 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획실 업무 보고 때 우리가 이제 홍천하고 화천인가 인제랑 3개 시군이 같이 그 출산 그 보건 사업 국비 사업을 3년 차에 시행한다는 보고가 있을 때 이제 그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출산에 적극적인 그런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는 산부인과가 생겼지만 우리가 보통 요즘 젊은 출산 세대들이 이 출산을 하고 바로 산후조리원으로 1 내지 2주 들렸다가 그다음에 뭐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산후도우미를 잘 지원을 해주시니까 이제 여기 와서 할 수도 있고 이제 본가나 뭐 시댁으로 가서 이제 그런 거 조리를 할 수가 있는데 양구에 산부인과가 생긴 만큼 산부인과에서 출산도 도와주겠지만 이어서 요즘 세태의 분위기에 따라서 산후조리원도 민간 단체가 유치가 되면 더 좋겠지만 그 산부인과도 유치가 안 되는 마당에 기대하기는 좀 어렵고 일부 출산 정책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공공형 산부인과를 저 국가 예산을 따다가 아니 공공형 산후조리원을 운영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정부 평가에 해마다 1위를 하고 있는 4년째 이번에 해남군이 1위 했다고 조선일보에 아주 대서특필이 돼서 1년에 인구 600명씩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벤치마킹을 좀 해서 작년에도 본의원이 출산장려금 양육비를 좀 증액을 시켜달라 그랬더니 뭐 우리 군이 그렇게 적지 않은 편이라 그러는데 그 해남군 같은 경우에 첫째아 출산에 300만 원을 주고 둘째 50만 원, 셋째서부터는 그 이후에는 무조건 600만 원씩 지원이 되는데 이제 군비나 이런 게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원체 출산이 갑자기 늘어나니까 그거를 할부로 18개월 내지 24개월 그걸 한 번에 주는 게 아니라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뭐 군인 가족이라든가 직장인들이 여기 있다가 갈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법적인 장치를 잘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하셔서 맨날 인구가 적어서 선거구 지역구까지 흔들리는 마당에 이 출산의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좀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의미에서 그 해남군이라든가 제주도 일부 이런 시에 가셔서 벤치마킹을 하셔서 의례적인 그런 추진 뭐 양육비라든가 뭐 영양제 이거는 그냥 우리의 기본 매뉴얼에 의해서 시행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공격적으로 그 부서장님의 의지를 보여서 내년도에부터는 좀 출산 장려에 대한 그래서 전입 인구보다는 그 젊은이들이 출산을 더 많이 했다라는 그런 좀 발표가 나기를 기대하는 정책을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성균병원에 그 산부인과는 저희가 그 외래 산부인과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산은 목적이 아니고 왜 그러냐면 출산하려고 그러면은 나중에 출산 안 하고 외래만 보는 예, 외래 산부인과로 지정을 받아갖고 저희가 국비를 받은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그 분만, 치약지, 고위험 임산모 출산 인프라 구축 사업을 해가지고, 그 고위험 산모들한테 여기서 이제 애를 안 낳는 그 산부인과 운영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출산이 안 되니까 춘천에 이제 막달 마지막 해서 한 4개월, 한 달 정도 돼서 이제 춘천 다 나가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그 고위험 산모에서 그 관련되는 출산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화천하고 홍천하고 양구군하고 강대병원하고 협약을 해서 고위험 산모를 이제 강대병원에 빼들 하나 언제든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위험 산모가 여기 성립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고위험 산모를 판정이 되면은
언제든지 저희 구급차, 인해병원 구급차가, 성균병원 구급차가 이제 강대병원에 가면은 거 출산할 수 있도록 조치가 다 돼 있고, 거기 따라서 그 구급차 운행에 따른 그 지원도 지금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후조리원은 저희가 그 출산 인원이 뭐 여기서 양구에서 뭐 주소는 양구로 돼 있는데 출산이 나가죠. 근데 그 여자 산부인과가 출산 산부인과가 아니기 때문에 조리원을 공공용으로 지금 운영한다는 거는 좀 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그 의원님 지적하신 뭐 해남군하고 뭐 그런 데는 저희가 한번 그 출산 장려 시책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좀 더 저희 양구군보다 좀 선진되는 데는 한번 선진 견학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경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위원장이 그 몇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일단 추진 실적 보니까 2015년도 통합 건강 증진 사업 강원도 기관 표창을 수상하셨던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PR을 그런 걸 하셔야 되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그런 거 뭐 없어서 못 하는데 있는데도 PR을 못 하시는데 하여튼 축하드리고 어르신 건강 체조교실 관련해서 이상건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그 포삼 방안으로 지금 동계에 그 강사분들이 지금 수년째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뭐 하계부터 하고 있지만 지금 날씨도 많이 춥고 하기 때문에 동계용 점퍼 같은 거 그런 거 지급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또 취약계층을 위한 방문 건강관리 인력들이 지금 이제 그 마을을 하루 종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 그 잘 계시는지 건강도 체크해 주시고 그러는데 그런 인력도 뭐 정식 공무원은 아니더라도 공무원 아니신 뭐 무기계약 근로자나 이런 분들도 좀 따뜻한 점퍼 같은 것들도 지급이 돼서 좀 따뜻하게 다니면서 어르신들 좀 더 그 케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거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저기 방문 건강관리 그 인원은 점퍼를 지급했습니다. 예. 네. 하여튼 저쪽에 그 강사들은 점퍼 지급이 선거법이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 좀 확인을 좀 해가지고요. 가능하다면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15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4일 오전 10시부터 실시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